네, 안녕하십니까. 정경유차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서진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일정이 2월 2일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빠집니다.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양시장을 다 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봐야 될 거는 IT 쪽이 아니라 네. 바이오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바이오 쪽 이쪽 신경 많이 쓰면서 네. 이제 떨어졌으니까 사볼까? 그렇죠. 삼성전자처럼. 근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렇죠. 거의 많이 빠져요. 네, 많이 빠져요. 지금 셀트리온 3총사를 예, 많이 필두로 빠지고 해가지고 있어요. 네. 예, 주요 뭐 지금 신라젠 정도 바이오로메드 몇몇 종목들은 또 상승을 하고 있지만 예.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이 좀 조정을 좀 크게 보이고 있다는 점 일단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TV 방송에서는 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지난 달부터 1월 달부터 이제 강조를 많이 그러니까 1월 중순부터죠. 예. 그러니까 바이오 한번 급등하고 한번 꺾였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밟지 마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방송에서? 그러니까 기억이 나오나. 제가 이제 그 말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막 뒤지잖아요. 세입들 사이에 세입들 사이에 있는 근데 그러면 그 세이클로바 다 밟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고 네.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이제 행복이거든요. 세입은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행운을 쫓기 위해서 행복을 밟지 마라. 이래서 배워야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분명히 지금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그때 당시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 12월 달부터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던 흐름이 더 연속이 또 될 거냐에 대한 건 분명히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다른 것들 괜찮은 종목들 다 버리고 네. 바이오만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사단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저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바이오를 다 팔아버려야 되나? 그거는 이제 추세가 꺾였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추세는 아직은 안 꺾였다. 한 번은 더 타이밍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팔 타이밍? 그렇죠. 그러니까 반등의 타이밍은. 반등의 타이밍.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뭐야? 그럼 행운을 쫓을 때 행복은 밟지 마라 이 말 하는 거는 바이오를 다 팔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뭐냐면 지금 바이오가 그러니까 바이오에 올인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바이오에 올인하는 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바이오를 다 팔아야 되냐? 이것도 조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1분기까지는 저 개인적으로 1분기까지는 코스닥 흐름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전체적인 흐름은 상반기까지 더 좋을 겁니다. 다만 1분기에는 소위 말하는 바이오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살아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3월에 한 번 정도는 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면 또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트 내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수익에 대한 퍼포먼스를 주기 위해서는 바이오를 또 완전히 뺄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적당한 비중.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전체 포트 내에서 30% 정도. 30%. 30%.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왜 제가 30%라고 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약간 우리 엄마가 저 미역국 끓일 때 알려주는 거랑 비슷해요. 자, 간장 이 정도 느낌? 참기름 요 정도? 약간 이렇게 하는 느낌인데 구체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30%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제가 어디서 이제 그걸 하냐면 몽골 유목민의 지혜에서 이 30%를 제가 끄지고 나온 겁니다. 또 이게 또 행복 또 이런 얘기 또 연결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닌데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왜 몽골 유목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도 연결이 안 돼. 잘 들어보십시오. 네. 몽골 유목민들은 이제 양을 키웁니다. 양을 키우죠. 근데 양을 키우는 이유는 이제 뭐 한 세 가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유. 그 뭐 우유 잘라고 하는 거고, 고기. 그다음 고기,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울. 옷. 옷. 만들고. 네, 양모직이 털. 이제 털이 그게 이제 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인데 중요한 건 이 유목민들이 예를 들어 양을 100마리를 키우면 네. 그 100마리 중에 70마리는 양이고요. 30마리는 염소예요. 염소를 그러니까 30%를 염소로 가지고 있어요. 염소도 털을 써요? 없습니다. 근데 물보다는 싼 거 아니야? 다 그런 생각 하시죠? 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소 중에 아무 염소, 뭐 흑염소 이런 게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그게 아니라 시골에 있는 거. 캐시미어. 아유, 그 비싸지 그러면. 그 캐시미어를 하는 건 그쪽에 나오는 염소입니다. 캐시미어가 염소털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30마리만 해요? 싹 다. 그렇죠. 싹 다.
다 캐시미어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요. 그거 훨씬 돈 더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바이오로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양은 풀을 먹을 때 잎만 먹어요. 뿌리를 먹지 않아요. 근데 염소는 풀을 먹으면 뿌리까지 먹어요. 그러면 거기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캐시미어가 비싸고 수익은 많이 되지만 예. 자칫 쉽게 말하면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 목초지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 내가 먹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짧은 시각으로 내가 단기에 많이 먹겠다는 생각으로 네. 전체적인 소위 말하면 내가 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가 큰 틀을 깨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양 100마리 염소가 섞여 있는 양 100마리가 포트폴리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지금 현재 분명히 바이오는 한번 튈 때 탄력이 좋아요. 네.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전 버릴 수는 없어요. 음. 하지만 이걸 다 해버리면 내가 예를 들어 전체 모든 걸 다 바이오로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게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떨어져 버리면 또 엄청나게 급격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 네, 그렇게 된다면 네. 내 전체 포트 자체가 아예 망가져 버려요. 더 이상 회생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익이 나더라도 일단 적당한 수익을 기대하는 거고 만약에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 저는 30%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소위 말하는 지혜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바퀴 더 나가서 유목민들이 그러니까 끝까지 그럼 그 지혜를 지켰을까요? 아니죠. 상황에 따라. 왜냐면 이제 뭐 풀이 많다. 네. 조금 염소가 많아도 괜찮다. 네. 떠나면 우리 살림살이가 좀 안 좋아졌다. 그럼 염소 한 10마리 더 넣어서 네. 한 6대4.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있었을 때 네. 유목민들이 속된 말로 박살이 났었습니다. 가까운 예로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박살이 왜 나요? 그 7대3을 지켰는데 아니요. 안 지켜서. 안 지켜서.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이제 그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가 글로벌 전체적인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이제 소위 말하면 경기 화랑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주식부터 해서 엄청 잘 갔습니다. 음.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월가 사람들이나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네. 캐시미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어. 캐시미어 수요. 그러니까 캐시미어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목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양을 좀 빼고 염소를 조금 더 키우면 돈을 더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30에서 40이 된 거고 바이오를 부르기 시작. 또 이제 40에서 50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다 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캐시미어 값이 급락을 합니다. 똥값이 된 거예요. 급락을 하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캐시미어 가격이 급락을 한다는 건 그만큼 캐시미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염소가 네. 가격이 급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목민들이 그거를 본인들이 있는 자기 돈으로 그 염소를 사진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단기간 땡겨야 되기 때문에 그 대출을 받고 한 거예요. 은행 대출을 받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담보는 염소예요. 염소를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근데 담보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럼 은행들이 강제로 매각을 해버립니다. 담보 잡은 거를.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냥 염소를 그냥 강제로 매각을 해버려요. 네. 그러면 시장에 매물은 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염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죠. 그렇죠. 이게 매물이 매물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염소 가격이 폭락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목민들이 소위 말하는 엄청나게 빚을 지고 파산한 유목민도 많았어요. 못 갚죠 빚을.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래요. 아니래요. 아닙니다. 뭐냐면 2년 동안 네.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비율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부터 목초지가 황폐화돼 버렸습니다. 이제 그걸 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그 양을 없애고 네. 그러니까 염소를 많이 키웠잖아요. 그럼 염소들이 더 많아지니까 목초지가 황폐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풀이 나야 되는 시기에 악순환. 풀이 안 나다 보니까 양들도 못 키워지는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올킬이네. 그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정도를 쉽게 말하면 지켰던 유목민들은 대박이 났어요. 왜? 올 가격이 급등해 버렸거든요. 이유가 없고요. 왜냐하면 캐시미어는 사치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사도 상관이 없어요. 돈 있을 때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울은 보통 모직이니까 정장에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일반적인 맞아요. 수요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격이 엄청 오른 거예요. 왜? 염소도 못 키우니까 울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못 키워버리니까 양 키우기가 염소 때문에 양을 못 키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양을 그동안 많이 키웠던 사람들은 그리고 유지했던 사람들은 그렇죠. 그 목초지들을 유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아무데나 가서 그냥 풀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루트가 있어요. 자기들의 루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겼던 그 루트는 황폐화가 되어버린 거고 정도를 지킨 사람들은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 울 가격이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도를 지킨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벌어버렸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소경 큰 돈을 벌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파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게 이 논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바이오는 더 갈 자리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성장 산업이고 뭐 그냥 뭐 조금 편하게 이야기 드리면 어차피 사람은 인간의 욕망 중에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아, 생존에 대한 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를 저는 꺾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가 노령화로 가고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주요 제약사들이 사실 뭐 몇몇 기업들은 이게 사기 같은 느낌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신약과 관련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많고 삼상까지 넘어온 기업들도 많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이제 잘 형성돼 있는 종목들도 많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분명히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명확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 때문에 글로벌 주요 이제 다국적 미국 내의 다국적 소위 말하는 제약사들이 M&A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 이전도 좀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우리나라 제약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아니라 중기적인 흐름을 보면 분명히 아직까지는 제약이 완전 여기서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지금 현재는 위험자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메리트가 더 많아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더 많이 주는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는 더 있겠지만 그 관심을 사실 좀 많이 받아서 주가도 많이 슈팅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 정리를 하면 분명히 여기서 바로 꺾이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추세 하락을 하진 않을 것이다. 분명 일정 수준까지 다시 반등을 되돌리면 나올 거다라고는 보지만 중요한 건 뭐다? 예전처럼 그러니까 뭐 12월 달부터 해서 1월 중순까지 뭐 하루에 막 20% 올라가는 건 뭐 일도 아닌 것처럼 계속 급등하는 그런 시기는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에 대한 욕심은 조금 버리시고 지금 바이오에 대한 미련도 좀 버리십시오. 다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완전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포트 내에서의 한 30% 비중은 나쁘지 않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서 바이오라는 것은 염소군요. 그렇죠. 염소. 바이오는 염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꺾였다가 지금 멀리 봤었을 때는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월 달 정도. 되게 가깝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올라올 때 그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는 다 팔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싹. 그러니까 그때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아까도 있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사랑이 있어요. 아주 장기라는 건뭐 한 10년까지는 아니에요. 한 2, 3년? 2, 3년을 보면 바이오는 흐름상 이렇게 올라오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3월 이후에 3월이 지나고 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오더라도 좀 박스권 흐름을 형성할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제가 보면 수급을 쏠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3월까지 보시는 거예요. 3월달 내년 3월달에 근데 반등이 세게 나올 거예요. 나오면 바이오는 지금 세게 올라갔다 세게 내리잖아요. 세게 올라가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아주 높은 데서 딱 물체를 떨어뜨리면 첫 바운드는 많이 올라오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두 번째도 바운드 튑니다. 근데 그 바운드가 어떻게 돼요? 이 첫 번째보다는 더 낮아지죠.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가 제가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세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바운드로 들어갈 때는 크게 한번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약발이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주식 용어로 보면 쉽게 말하면 상단이 점점 낮아지는 상단이 낮아지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3월 달을 기대하고 일단 한번 푸시 해볼 만하고 근데 뭐 나는 중기적으로 투자한다. 2, 3년 이상 나는 길게 본다라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그냥 계속. 아니 비중만 유지하신다면 큰 비중 없이 한 20-30%만 유지하신다면 전체 포트에서 계속 그 느낌만 계속. 네, 그 느낌만. 그러니까 뭐 사지 말라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사지 말라는 건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처럼 바이오 올인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근데 보면 바이오도 특정 바이오잖아요. 그렇죠. 몇몇 종목 맞아요. 그 삼형제 거의 그 나머지 또 나머지 군대로 따로 움직이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이오도 여러분들 이제 조금 저희가 팁을 더 드리자면 바이오에서 관심을 가질 섹터는 딱 세 섹터만 보시면 돼요. 신약?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신약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 그건 복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바이오 시밀러 쪽 중에서 이게 다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이스,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에 이제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한 줄기를 보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비중을 따지면 여기 한 10%. 그 다음에 줄기세포 관련 종목.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건 왜 그러냐면 메디포스트 같은 거. 그렇죠. 메디포스트, 그 다음에 이제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 바이오시밀러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덩치가 다 커요.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패시브적인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수 추정을 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타겟팅을 보고 내가 이 종목이 올라갈 거야라는 걸 생각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지수 전체가 그러니까 뭐 코스닥이 올라갈 거다. 네. 아니면 헬스케어 종목이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ETF들 자금들. 그러니까 크게 보고. 그러니까 섹터에 대한 투자. 그냥 소위 말하면 이제 이게 이 종목에 대한 타겟팅이 아니라 네.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말하면 시총 상위대로 그거는 뭐 기계적으로 넣거든요. 비중대로. 그런 패시브 자금. 그 연기금도 그렇게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시총 대형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바이오 시밀러죠. 네. 이쪽 수급적인 요인이 좀 좋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줄기세포 관련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줄기세포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범위를 아예 넓히지 않아요. 계속 이제 이좀 좀 육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 관련 종목은 정책적인 수혜가 좀 더 다른 섹터들보다 좋고 바이오 네.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신약 쪽. 면역 신약. 요즘에 전체적으로 면역 신약이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였어요. 그냥 항암제면 다 죽여버렸어요. 암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를 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면 사람 그러니까 머리도 빠지고 막 부작용 많잖아요. 구토나고. 우리 아버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발전된 게 표적 항암제. 그러니까 암만 딱 공략을 하는 게 표적 암암제.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건 부작용이 있어요. 암을 말 그대로 이제 그 약에 의해서 좀 이렇게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누르는 거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소위 말하면 약간 부작용도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한 단계 더 발달돼서 면역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내 면역 체제를 만들어서 그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암 중에 딱 그 요인을 내는 요소만 없애는 거예요. 암을 발달시키는 요소만. 그래서 이제 카티라고 해서 T 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암이 있는데 네. 그 암 중에서 암이 성장할 수 있는 그것만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암은 암인 거네, 그럼. 그러니까 원래 암이라는 걸 암이 걸리려면 네.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일반적인 염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단백질이 한 종의 단백질 이상이 생기면 이제 염증이라든지 뭐 일반 종 양성 종양이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암으로 발전을 하려면 예. 두 가지, 그러니까 이종 단백질, 그러니까 두 가지의 물질, 이 단백질 물질이 문제를 그래서- 생기면 암이 돼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소위 말하면 이제 차단을 시키는 이 이종 관련 부분을 면역 세포로 요걸 없애주는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딱 쳐서 소리 나는 것처럼 한쪽 손을 묶어놓은 네, 거랑 비슷한 그런 거예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게 굉장히 기술력이 어려워요. 그럼요. 네, 그거 찾는 게.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중에 그걸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세 종목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관련 부분. 그래서 면역 신약 쪽으로 그리고 지금 글로벌 주요 신약들이 대부분 다 면역 신약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쪽 돈이 많이 돼요. 세련된 방법이네요. 그렇죠. 딱 와서 여기서 아예 암이 되어 있는 거를 막 공격하는 그런 네. 상황에서 아예 떨어뜨려서 그렇죠.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네. 해버리는 세련된 기술인데. 그러니까 더 발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암 흐름 자체를 아예 이제 예를 들어 다른 쪽으로 박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암 말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그 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암도 그 각자의 암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그 암이 나 있는 부위에 따라서 또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암 있는 암은 면역 신약이라도 위암에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전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암이라고 딱 특성. 다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위치에 달라요. 따라 다 특성이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도 더 달라요. 그러니까 백인에 따라 다르고 황인에 따라 다르고 흑인에 따라도 달라요. 내가 제약회사 사장이면 너무 신나겠다.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팔 것들이 엄청 많은 거잖아.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 그 제약 이 면역 신약 만드는 회사 중에 한 회사가 네. 백인, 황인, 흑인 할 것 없이 모든 인종에 면역이 되는 약을 지금 개발해서 네. 지금 임상까지 넘어왔어요. 오이씨 안 되는데. 있어요. 있는데 그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좀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말은 안 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그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찾아봐요. 지금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위암이라든지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관련 쪽 면역 신약보다 이쪽이 훨씬 더 전임상 과정에서 성과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단계를 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제 예상에는 괜찮아. 올해 안에 기술 이전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야 이건 세다. 네. 근데 그 기술 이전 규모가 지금 지금 시총보다 더 커요. 오휴. 이전이 되면 왜냐하면 이게 한올바이오 파마가 예. 한 3천억 규모로 이제 최종적으로 다 따지면 한 3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한올바이오 파마가 기술 이전한 것보다 훨씬 더 고단위의 기술이에요. 그럼 최소한 그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 지금 시총보다 더 높아요.
궁금하시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찾아야 되지? 힌트. 힌트 이만큼 다 드렸어요. 그래요? 이거 알겠습니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세포를 아까 전에 말씀하다가 제가 끊었는데 T세포? 네, T세포. 그렇게 띄어버리는 기술을 T세포라고 하는 뭐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하면 그렇게 아니지만 근데 제가 이해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면역신약 쪽은 모멘텀이 가장 좋아요. 그러면 글로벌 주요 제약사들이 이쪽에 요즘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게 10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10.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엔 그냥 뭐 괜찮지 않나? 괜찮지 않아요?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도 캐시미어의 등급이 있네요. 야, 아무거나 사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바이오라고 해서 뭐 싼 거 사면 안 되고. 그렇죠. 절대 안 되죠. 어, 지금은 특히 더더욱. 뭐 무조건 뭐 센트리온 잘 갔으니까 맹신으로 그냥 사는 것도 안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이렇게 또 세 개로 나눠지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따로 끝나고 넘어가겠어요. 네, 그건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네. 이야기 다 드렸죠. 이제 뭐 아까 했지만 지금 뭐 조정을 이용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30% 안까지는 채우셔도 된다. 그럼 만약에 뭐 비중이 너무 많다면 오히려 좀 줄이셔라. 30%. 더 이상 넘지 마셔라. 그리고 단기적으로 3월 달에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차익 실현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2월이 기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지금 2월에 좀 모아 넣으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했지만 30%는 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장기 투자다, 그러면 아주 긴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 한번 차익 실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천천히 모으셔도 될 거예요. 싹 정리해. 예, 정리했다가 그 다음에 점점 눌리는 거 보고 그때 또 천천히 모으셔도 제가 보기엔 이제 다시 이제 또 바이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제 시장이 계속 중심 종목으로 남아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서 밀리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계속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고령화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전체적인 사이클 자체가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어쨌든 가는 시장이고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국에는 가장 이제 성장 모멘텀이 큰 종목 특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에 되면 올해보다도 더 많은 신약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시화가 우리나라 주요 이 제약사들 특히 이제 우리 중소형 뭐 신라젠을 비롯한 이런 이제 회사들이 신약 지금 스케줄이 2020년이거든요. 2020년에 소위 말해 임상을 다 마무리하고 판다는 계획이에요. 물론 계획은 차질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3상에서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흐름이라면 지금 2020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2019년 내년이잖아요. 그럼 내년 한 중반부터는 또 2020년에 대한 모멘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모멘텀은 계속 있을 겁니다.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2020년쯤에 우리가 딱 완성을 해서 뭐 시판을 하고 이런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 기간을 타이트하게 잡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잡아서 그때는 무조건 맞추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대형 제약사들은 좀 여유 있게 잡죠. 그렇죠. 근데 중소형 제약사들은 왜냐면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중소형 제약사들 한번 재무제표를 보십시오. 다 적자입니다. 거의 다 적자예요. 돈 못 벌어요. 왜냐면 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약도 출시 안 됐는데 뭐. 기대감만으로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테슬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도 보면 실질적으로 돈 못 벌거든요. 우리가 뭐 그 테슬라 전기차 보고 되게 와박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테슬라는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하냐? 뭐 자꾸만 하냐? 그게 예전에 한 번 안 했네. 희대의 사기꾼 앨런 머스크라고.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큰 걸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신라젠을 비롯한 이런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이 중정급 사실 신라젠은 시총만 보면 엄청나게 커지긴 했지만 어쨌든 대형 제약사가 아닌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 특히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를 계속 받아야 된다. 여유 없는 거는 받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 이만큼 빨리 조만간에 신약 나온다고 해줘야죠. 그러니까 투자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기대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더 제가 보기에는 원래보다는 2020년이지만 더 밀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쨌든 스케줄대로 2020년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2019년에 또 한 번 바이오 또 흐름 또 와요. 심리적으로.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한번 왔고 또 이제 한번 눌려줄 때고 그 다음 좀 눌렸다가 다시 또 튀어줄 수 있으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단기적인 컨셉은 3월달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보고 천천히 뒤에 예를 들어 한 2018년 좀 후반 정도에 다시 모아서 뭐 제가 보기엔 또 2019년 또 중반 정도에 올라간다는 걸 또 기대하고 또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명윤차에서는 그 바이오의 미래 지금 딱 한 2년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면은 당장의 단기 투자자들은 2월이 지금이 굉장히 분수령이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장기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3월 또 해는 타이밍 잡아가지고 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인생을 저에게 책임을 네. 짊어지게 하시는 그렇습니다. 공짜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하지만 저희 내용이 절대로 수준이 떨어지는 내용은 절대 아니니까 투자에 꼭 참고하시고요. 책임은 절대 안 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좀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